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느끼는 게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저마다 성격은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저희 애들은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주 티격태격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족이라고 챙기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웃길 때도 많고요. 이렇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자주 싸우는데 결혼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갈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족 간의 갈등을 심하게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때 일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오빠, 저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어요. 잘 사는 편은 아니었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잘 굴러가고 있었던 저희 집이 폭삭 망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가장이 착하면 집안이 망한다던데 저희 집이 딱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친한 지인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그 빚이 전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허구한 날 빚 독촉에 시달렸고 엄마 아빠 매일같이 싸우기만 하셨죠. 당신 이거 어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던 사람이 뒤통수 제대로 때렸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 애들은 어떻게 남들한테 그렇게 퍼줄 시간이 있었으면 자식들이라도 한 번 더 봤어야지. 낸들 이럴 줄 알고 보증 섰어? 딱 한 번만 부탁한다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이 다 책임져.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우리가 애초에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빠듯하게 살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보증을 함부로 서줄 수가 있어. 당신이 책임져.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내 몸뚱아리 팔아서라도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매일같이 싸우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저와 오빤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안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빚까지 더해지자 정말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학교에 가지고 가야 하는 준비물은 제대로 가져가 본 적도 없고 참고설 사는 건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던 오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부모님은 빚을 갚느라 정말 정신이 없다 보니 저희 집 생계는 오빠가 버는 돈으로 충당할 때가 많았죠. 오빤 부모님을 대신해 저에게 용돈도 챙겨주곤 했어요. 먼 타지로 나가 자주 집에 오지 못했지만 오빤 집에 올 때마다 꼭 제 지갑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서 주는 오빠의 용돈으로 전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전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당장 먹고 살 것부터가 걱정인데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전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게 되었죠. 처음 일을 할 땐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종종 몸이 안 좋아 일을 못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부족한 생활비를 받기 위해 엄마가 저에게 연락이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영주야, 밥은 먹었어? 일은 좀 할만하고? 전에 하던 일보다 좀 어려워졌다며? 좀 괜찮니? 괜찮아. 근데 웬일이야, 엄마? 별일 없지? 아빤 일 잘 다니고 있어? 엄마 저번에 몸 안 좋다고 며칠 일 쉬었잖아.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영주야, 혹시 너 돈 좀 여유 있니? 엄마랑 아빠가 저번 달에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많이 못했잖아. 그래서 이번 달 돈이 좀 모자라네. 알았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괜히 돈 벌려고 밖에서 일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그래, 미안하다, 영주야. 엄마가 여력이 되면 널 도와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늘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로 전화를 끊을 때면 전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참 가난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오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벗어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엄마 아빠라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기대면서 살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주저하면서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애처롭고 서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식구들은 가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 모두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안이 조금씩 상황이 풀리게 된 건 오빠 덕분이었어요. 오빤 유통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에 유통일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작게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사업체는 아니었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하게 거래처가 늘어갔고 그 덕에 점점 수입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모님 남은 빚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늘 곰팡이가 생겼던 허름한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신축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갔을 땐 엄마 아빠가 참 많이 우셨답니다. 영호야, 고맙다. 예비가 모자라서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지. 앞으로 일도 좀 줄이시고 건강도 좀 챙기세요. 엄마 아버지 고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젠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고맙다, 영호야. 정말 고맙다. 그날은 정말 저희 네 식구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아파트도 엄청 크고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고 대출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오빠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 그 뒤론 오빠의 사업도 잘 유지가 되어 엄마 아빠가 애쓰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생활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오빠가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새언니는 참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오빠의 말에도 한 번 반대 없이 모든 걸 다 수용해준 그런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집에 갈 때면 새언니는 절 정말 많이 반겨주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잔뜩 차려놓고 이불이며 베개며 항상 깔끔하게 세탁을 해서 준비해주곤 했어요. 그런 새언니의 마음씨가 느껴져서 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새언니는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곤 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솔직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언니한텐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뿐이에요. 아니에요. 전 오히려 좋은걸요? 저희 애도 어머님 아버님이 잘 봐주시고 그 덕에 저도 좀 쉬고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 계시니까 저도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아가씨가 이렇게 절 많이 신경 써주는데 제가 더 고맙죠. 새언니와 엄만 정말 모녀 사이처럼 친밀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새언니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계셨는데 그런 새언니를 안쓰럽게 여긴 엄마가 정말 딸처럼 새언니를 대하셨거든요. 그런 고부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런 고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어 한 남자를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동생은 저희보다 6년 먼저 결혼해 동서가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대학까지 나오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다 보니 고졸에 공장에 다니는 제가 과연 시부모님 눈에 찰까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결혼은 크게 반대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은 절 너무나 반겨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원래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노라 선언을 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평생 홀로 독신으로 살 줄 알았던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갑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너무나 반가울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또 좋았던 건 바로 시모와 동서의 관계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시부모님과 동서네도 다 같이 와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모가 동서와 정말 사이가 돈독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첫인사를 갔던 날에도 시모가 동서를 참 많이 챙겨주시더군요. 소연아, 너 이거 먹어봐. 너 복숭아 좋아하잖아. 딱 보니 향도 너무 좋고 달큰한 게 네가 딱 좋아할 것 같다. 얼른 먹어봐라. 우와, 어머님, 이거 진짜 달아요. 아주버님 여자친구분께서 진짜 단 복숭아를 사오셨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소연이 시집 오고서 언제 형님 볼 수 있으련가 했는데 결혼 안 한다는 큰애가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얘. 영주야, 우린 이렇게 서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남들은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심하다지만 우린 그런 거 한 번 없었다. 그지 소연아? 그럼요. 저 시집 온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갈등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말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참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서 저흰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걸 듣자마자 시모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바로 저한테 축하한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가 괜찮니? 아유 기특하다 기특해. 어떻게 복덩이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이렇게 같이 와. 진짜 기특하다 정말. 몸은 이 몸은 좀 괜찮니? 네 어머님 아직 초반이라서 괜찮아요. 아직은 입덧도 없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내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아유 네가 참 우리 집 복덩인가 보다. 우리 집의 경사 네가 다 만드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남편의 신혼을 길게 보내지 못해 아쉬워하긴 했지만 사실 남편도 40대에 저도 곧 40대가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으니 자연 임신이 되었다는 게 축복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첫 아이를 임신하고서 시댁에 갈 때면 늘 시부모님은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절 배려해 주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쉬지 뭐하러 왔어. 괜히 너 왔다 갔다 피곤하게 말이야. 덥지? 물이라도 좀 줄까? 아니면 과일 좀 먹을래?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오늘 서방님네도 다 오시잖아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아니야. 아이, 홀몸도 아닌데 무슨 도와줘. 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어. 음식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면 되지. 괜히 무리하면 배 당기고 아프니까 무리하지 마. 이런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전 임신 기간을 무척이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2년 후에 전 또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당연히 둘째 임신 소식까지 들으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와 동서와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 밥을 다 먹고서 주방에서 다과를 준비하는데 동서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애 많이 낳으면 상 준대요? 뭐?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렇잖아요.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임신이래. 거기다가 요즘은 한 명만 낳고 그만 낳는다던데. 둘째라는 게 좀, 아유, 하긴, 공장 다니던 사람이니까, 뭐, 미래는 그다지 생각 안 하는 건가? 뭐라고?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래를 생각 안 한다니. 우리도 다 계획하고 아이 낳는 거거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계획이요? 무작정 낳는 게 계획인가? 내가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가? 대기업 다니는 여자들은 애 한 명 낳는 것도 신중하던데 형님은 안 그런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직업체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한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동선 횡하니 주방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뜬금없는 동서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실로 나가 다들 있는 자리에서 동서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그냥 속으로 화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었습니다. 아, 재수 씨가 그랬어? 안 그래도 좀 신경 쓰긴 했는데 당신한테 그렇게 할 줄은 몰랐네. 당신이 좀 이해해. 동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잘 안 생겼거든. 지금 결혼 몇 년 차야. 이제 좀 있으면 10년 차 될 텐데 여지껏 애가 안 생기니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뭐야, 그럼 애를 일부러 안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 뭐 이래저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나 보더라고. 근데 우린 결혼하자마자 임신되고 거기다가 둘째까지 가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겠지 뭐. 그냥 둬.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동서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동선 동갑이었고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선 노산으로 보는 나이이기도 했고 제 주변에도 난임 때문에 고민하는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뒤론 사실 제가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시부모님의 행동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시부모님은 진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엄청 귀하게 여기셨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난 후에도 정말 저희 애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시모께서 저에게 기분 전환을 하자면서 쇼핑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시모는 진짜 비싼 유모차며 애기 용품들이며 엄청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산더미처럼 쇼핑을 하고서 다시 시댁에 가니 동선애가 딱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 거실에 쇼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시모가 엄청 신이 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 둘째 내 왔니? 우리는 아까 백화점 가서 쇼핑 좀 하고 왔어. 이것 봐라. 너무 귀엽지 않니? 아휴, 어쩜 애들 물건들 하나같이 이렇게 귀엽고 다 예쁜지 원. 우리 손주들 쓸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살 수가 없었다 얘. 너무 예쁘지? 엄마, 무슨 이렇게 많이 샀어? 안 그래도 주변에서 애기용품들 다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받아오면 될걸. 예. 아이 무슨 그런 걸 받아와. 우리 귀하고 예쁜 손주들 좋은 걸로 해줘야지. 됐다. 그런 거 받아오지 말어. 내가 무조건 우리 손주들 좋은 걸로 다 해줄 거니까. 우리 엄마 아주 신났네, 신났어. 그동안 손주들 없어서 얼마나 서운했대. 그러니까 말이야. 둘째 니들 결혼했을 땐 솔직히 언젠가 내 갖겠거니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우리 손주들 태어나고 나니까 좀 더 일찍 만날 걸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내가 우리 손주들 때문에 요즘 아주 행복하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시모의 표정을 보는 동서의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 전 그런 동서가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 동선 아기 용품들을 잘 보지도 않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동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뜬금없이 동서를 향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 둘째야, 가서 목욕물 좀 받아라. 애들 여기 온 김에 좀 싹 씻고 해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네? 아니 씻는 거야 집에 가서 하면 되죠. 무슨 여기서 씻어요? 아유, 네 형님이 애 둘 씻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여기서 좀 도와줘야지.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얼른 가서 물 따뜻하게 받아놔. 아유, 얼른.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동서 괜찮아. 내가 할게. 뭘 네가 해. 아까까지 백화점 돌아다니느라 다리 아플 텐데 좀 앉아 있어. 솔직히 나 혼자서 가서 둘러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엄마니까 네 취향에 맞춰서 사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간 거야. 많이 피곤했지?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쉬어.
아이, 둘째야, 뭐하니? 가서 물 받으라니까. 그러자 동서는 입이 삐죽 나온 채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눈짓으로 당신이 하라며 얘기를 했고, 남편은 눈치껏 동서를 대신해 목욕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한 번씩 갈 때면 시모가 어찌나 손주들을 예뻐하는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라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셨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 엄마가 고생이라며 시댁에서만큼이라도 쉬라며 저에겐 아무것도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점점 그런 시모의 태도에 동서는 자꾸만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첫째 아이 생일이 다가오면서 다 같이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온 동서의 표정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물었죠. 어? 동서, 어디 아파? 표정이 많이 안 좋네. 어디 안 좋은 거야?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어째.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딱 봐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 시모가 어두운 동서 표정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몸이 안 좋으면 알아서 오질 말아야지. 어떻게 여기로 와? 애들도 다 아프면 어쩌려고? 하여튼간 애가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 얘 둘째야. 너 그러지 말고 얼른 가. 아, 아니에요. 그래도 생일 파티 하는데 축하해줘야죠. 그 표정으로 뚱하게 있을 거면 그냥 가라고. 아무렇지 않게 있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 와서 아픈 티를 팍팍 내고 있어? 얼른 가. 너 없이 생일 파티 해도 되니까 얼른 가. 그러면서 동서의 등을 떠미는데 동서가 진짜 울컥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시댁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애들 너무 아껴주시는 건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요즘 동서한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동서도 좀 챙겨주고 그러세요. 동서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아이고, 맏며느리가 맏며느리긴 하네. 네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을 더 신경 써야지. 어른이 그것까지 이해 못하면 어째? 괜찮다. 아이, 서운해도 어쩔 거야. 애들 먼저 챙긴다는데. 그 마음 제가 이해하지만 조그만 동서도 생각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아이 낳고 몸도 괜찮아졌으니까 저랑 동서 똑같이 대해 주시고요.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아유, 넌 참 마음도 좋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말어. 그 뒤로 시부모님도 동서를 좀 더 신경 쓰려고 하셨지만 이미 마음이 들어선 동서 행동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동서를 말리고 저 혼자 설거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동서의 태도가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동서,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동서는 가서 거실에서 과일 먹고 있어. 동서 복숭아 좋아하잖아. 아까 보니까 엄청 달아 보이더라. 가서 먹고 있어. 됐어요. 언제부터 설거지했다고.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면 돼. 나와. 내가 할게. 아, 비켜요. 왜요? 좀 착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머님 사랑 형님이 다 받으니까 좋아요? 뭐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아, 됐으니까 가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동서가 절 밀치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딱 시모가 들어와 저한테 애들이 보챈다며 얘기를 했기에 저는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죠. 저는 동서의 마음을 처음엔 돌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얼마 뒤 동서 생일이 다가오면서 전 동서에게 미리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선물까지 사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네 집 근처에 가서 잠깐 나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했더니 동서가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동서, 동서, 여기 뭐예요?
형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 다른 게 아니라 동서 얼마 뒤에 동서 생일이잖아. 자, 이거 받아. 동서 구두 좋아하지? 보니까 구두 여러 개 신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고심해서 샀어. 자, 그러면서 전 동서에게 백화점에서 산 구두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를 보더니 동서가 저에게 그 박스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였어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이딴 구두로 제 마음을 돌리려고요? 이미 늦었어요. 저 이딴 구두 살 돈 많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이 많겠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월급이 많겠어요? 이 푼돈 가지고 제 마음 풀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거든요? 선물 됐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니 정말 딱 할 말만 하고서 동서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너무 놀래서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면전에 두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서운할 만한 사람은 동서고 이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저뿐 아니라 시동생이며 신우며 남편까지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한 번은 저와 동서 신우 이렇게 셋이서 모일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신우가 동네 맥주집으로 저와 동서를 부르고서 딱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 자, 우리 언니들, 우리 요즘 서로 너무 까칠해진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이런 가족들 아닌데, 우리 좀 웃고 살아요. 이제 친하게 지내고, 진짜 가족같이 지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원하게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서로 서운한 거 있으면 풀고, 그렇게 하자고요. 됐어요. 뭐 전 풀고 자시고 할 거 없고요. 마음에 맞는 분들이나 맥주를 드시든지 마시든지 앞으로 저 이런 자리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다음엔 불러도 안 나올 테니까 그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가볼게요. 그러더니 동서는 쌩하니 또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온 식구들이 노력하는데도 동서의 마음은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다 눈치 보며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며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분위기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들 하하호호 웃는 와중에도 동서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가만히 밥만 먹는 걸 보시고선 시모가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얘 둘째야, 넌 다들 얘기하면서 잘 지내는데 어디서 그렇게 너만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표정은 또 그게 뭐니? 너 뭐 어디 상이라도 났어? 안 그래도 요즘 식구들이 다 네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가 뭐니?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오질 말던가. 어디서 또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찡그리고 있어? 표정 안 펴? 어머님, 진짜 어머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하시고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라. 아주 그냥 오늘 시어머니한테 혼쭐 한번 나봐야 네가 정신 차리겠지? 알겠어요. 저만 없으면 되잖아요. 저만 나가드리면 되잖아요. 저거 봐라 저거. 아유, 쟨 왜 저러냐 정말. 그러면서 동선 울면서 시댁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너무 불편하고 온 식구들이 점점 다 같이 모이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동선 시댁에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건 바로 명절날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도 동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진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신우도 진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딱 명절날 동서가 시댁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사줬던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니 나름 좀 챙겨서 입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옷을 입고 딱 시댁에 갔죠. 시댁에 가서 저와 동선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다른 식구들은 잠시 일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제 곁으로 동서가 슬쩍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갑자기 절 향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참, 원피스까지 입고 오고 참,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딱 봐도 뭐 싸구려 옷 사입은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뭐야? 동서, 왜? 좀 이상해? 나한테 안 어울려? 착한 척. 동서동서 좀 하지 마요. 짜증나니까. 어디서 공장이나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는 나한테 하대. 나랑 동갑이면서. 뭐? 동서, 내가 무슨 하대를 했다고 그래.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호칭이라도 제대로 해줘. 뭐 형님이 형님 같아 형님이지. 내가 너같이 여우 같은 애들 수법 모를 줄 알아? 너 지금 아들 둘 낳았다고 시댁 식구들 마음 홀라당 뺏으려고 한 거였잖아. 시부모님한테 아주 알랑방귀 끼면서 사랑 독차지하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아주 그런 애 딱 질색이거든. 전 갑자기 저한테 반말하며 시비를 거는 동서를 보면서 정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무리 서운했어도 저한테 저러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동서 왜 그래? 좀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동서가 기분 나빴다는 걸 알지만 그걸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여간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대접받길 원하니 참. 내가 더러워서 이혼을 하던가 해야지. 야, 공순이 너 머리 진짜 잘 썼다.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할 거야. 알아? 뭐? 동서, 이혼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내가 너 때문에 이 집안에서 어떤 조지가 됐는지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생산직 따위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 집에서 이딴 대우 받을 게 아니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그러면서 저에게 동서가 윽박을 지르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화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누군가가 딱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거실엔 시모가 서 있었어요. 우리가 여태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이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 너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나한테도 어디 한번 그래봐라. 나한테도 반말 찍찍하면서 해보라고. 지금 어디서 버릇없이 그러는 거야? 너 그렇게 가정교육 받았니? 네가 대기업 다니면 뭐 다른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지금 네 형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하여간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은 이 모양 이 꼴이라니까.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네 형님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옛날 같았으면 너 아주 착살났어. 이거 다 네 형님이 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아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동서, 왜 그래? 결국 시모는 크게 화를 냈고 동서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두 사람의 화는 사그라들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끝내 동서는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 집 며느리 안 할게요. 잘난 형님만 그렇게 챙기고 사세요. 작은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동서, 동서 어디가? 동서! 그렇게 동서는 시댁에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다 외출을 한 상태였고 집엔 저와 시모밖에 없었어요. 전 다급하게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가고 남편과 시부 신우도 집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시부는 한숨을 쉬며 시모에게 화를 내셨고 시모도 아무런 말 없이 화만 삭히고 계셨어요. 정말 남들은 기뻐야 할 시간에 저희 집은 완전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던 시동생이 마침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 올 줄 알았던 동서도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퉁명스러운 얼굴로 마치 어쩔 수 없이 온 것처럼 보인 동서를 보면서 시모도 끝까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왔어? 너 며느리 안 한다며. 엄마 그만 좀 해.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왔더니만 좀 기분 좋게 지내면 안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 어? 얘기를 좀 해봐. 뭐 무슨 얘기를 해? 아 내가 뭘 어쨌다고? 뭘 어쨌길래 제가 갑자기 저러냐고? 아, 그냥 형님 들어오니까 샘나고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시모가 말하자 그때 동서가 울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정말 왜 저한테 그러세요? 형님 시집 오기 전까진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아, 내가 뭘? 아, 너야말로 형님 시집 왔다고. 네가 옆에서 계속 형님한테 시비 걸고 질투하고 있잖아. 애들 태어나고 나서 내내 퉁명스럽게 대하고 표정도 내내 어둡고 네가 먼저 그래놓고선 형님한테 반말 찍찍하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놓고서 왜 날 탓해?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이 집안에서 도대체 뭐예요? 며느리긴 한 거예요? 며느리인지 그냥 이 집안 일꾼일 뿐인지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모르긴 뭘 몰라. 네 형님이 애 낳고 나니까 질투나서 그런 거지. 내가 다 알아, 다. 그렇게 시모가 소리를 치니 그때 동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저도 좀 이뻐해 주시라고요. 저희 엄마 9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란 거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네? 저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공부밖에 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기업 입사하려고 진짜 노력했다고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저 진짜 잘하는 며느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거 어머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이 갖겠다고 저희도 안 해본 거 없다는 거 어머님 아시잖아요. 결혼하고서 애가 안 생겨서 내내 힘들어했던 것도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고 손주한테 관심도 못 주니? 해도 해도 너무 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결혼하고 10년 됐는데 애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전 그 마음 어머님 아버님이 아실 줄 알았어요. 제 속상한 그 마음 아실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형님이랑 차별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요. 저도 엄마 되고 싶어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싶다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서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그런 동서의 마음을 잘 몰랐어. 난 그냥 동서가 괜히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더 미안해요. 남편이 설득해서 오긴 했지만 솔직히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많이 후회됐어요. 그게 형님 잘못도 아니고 제가 예의 없이 굴면 안 됐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동선 다른 식구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털어놓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애 낳고 싶어요. 남편은 애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전 어떻게든 아이 낳고 싶어요. 근데 또 아이 낳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대기업 들어가서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애 낳고 그러면 육아휴직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복직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또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젠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 잡았으니 더 겁나고 무서웠어요. 섣불리 아이 갖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아직까지 여자들은 아이 낳고 사회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여기 회사 들어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으니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댁에서 저렇게 손주를 보고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그래서 제가 더 못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동서가 말을 하니 그때 시아버지께서 동서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냐 그래.
고맙고 참 미안하구나. 이 시애비가 네 마음도 못 알아줘서 참 미안하다. 우리도 어른으로서 그러지 말아야 할 걸 니들한테 상처 준 것 같아 참 미안하구나. 재수 씨, 미안해요. 제가 중재를 좀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미안하네요. 재수 씨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동서에게 사과라고 신우는 그냥 말없이 동서를 꼭 안아줬어요. 이 모든 장면들을 시모는 그저 쳐다보고 있기만 했고요. 그러더니 시모가 퉁명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다들 짰어? 다들 짰냐고. 전 이때 시모가 진짜 분위기를 또 초치는 줄 알고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작은 애야, 미안하다. 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사과하신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까지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몰랐어. 내가 그래도 어른으로서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좀 너무한 것 같구나. 난 그래도 집안의 위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가 아무리 우리 집에 일찍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니까 대우를 해주길 바랬을 뿐이야. 그리고 애까지 낳았으니 좀 더 배려해 준 것뿐이었는데 네가 어린애처럼 질투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내가 좀 더 너한테 독하게 굴었던 것 같구나. 그래도 네 형님은 나한테 몇 번이고 와서 제발 동서한테 잘 좀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어. 이제 내가 네 마음 알겠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자.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 작은 며느리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내가 더 노력하마. 그러면서 시모가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동서도 그제서야 서운한 마음이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시모는 이런 섭섭함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 툴툴대고 못되게 구는 것도 다 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동서가 너무 섭섭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대놓고 티내면서 집안 분위기를 다 망치는 것 같아 보여 그걸 고쳐주고 싶어서 더 모질게 대하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감정을 털어놓고서 시모는 작은 방에 들어가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건 바로 케이크였습니다. 명절날 그날은 동서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뭐예요? 어머님, 이건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작은 애 네 생일이잖니. 우리 다 알고 있었다. 미리 준비도 해놨고, 그리고 이건 선물이다.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화장품 세트로 준비해봤다. 어머님, 감사해요. 자, 얼른 촛불 불고 선물 뜯어봐. 이거 네가 쓰는 화장품 맞지? 저번에 화장품 사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는 거 언뜻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어머님, 이거 비쌀 텐데. 아무리 비싸도 우리 며느리한테 이것도 못 해주리? 안 그래도 오늘 네 생일만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낮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도 마음 아프고 속상했어. 자, 우리 지금까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싹 풀고 다시 새로 잘 지내보자꾸나. 그렇게 그날 저녁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차려졌고 다 같이 모여 동서 생일도 축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선 처음에 정말 많이 울고 저한테 사과도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속 깊은 든든한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형님, 제가 아까 말 심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솔직히 형님이 조금 얄미워서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저 공장 다닌 형님 비하한 거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공장에서 평생 일하셨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동선. 나도 괜찮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 그리고 동서, 저번에 내가 동서 생일 선물로 준비한 그 구두 있잖아. 그거 이젠 받아줄 거야? 네. 그때 사실 그 구두 너무 예뻤는데, 저 솔직히 집에 가서 엄청 후회했다니까요. 아직 있는 거죠, 형님? 저 주세요. 그래, 알았어, 동서.
내가 예쁘게 다시 포장해서 동서 가져다 줄게. 그렇게 그날 온 가족들은 서로 마음을 풀고 잘못된 점들, 부족한 점들도 다 털어놓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하루는 진짜 정말 불행한 날이기도 했지만 너무 행복한 날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저와 동선 진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시모께서도 이젠 동서와 저랑 한번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바로 동서가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임신이 잘 안 됐었는데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말 귀한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이젠 상황이 역전돼 시대 관심이 좀 동서에게 쏠린 상태예요. 그래, 그래. 아이, 우리 작은 며느리 왔어?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우리 작은 며느리 삼계탕 좋아하지? 그거 먹으러 갈까? 아님, 뭐 먹을까? 어머님, 저 보이시죠? 저도 있어요. 저 먹고 싶은 건 안 물어보세요? 아유, 너야 잘 먹고 다니잖니. 농담이다, 농담. 같이 가야지. 그래, 큰애는 뭐 먹고 싶니? 일단 둘째 먹고 싶다는 거 들어보고 우리 결정하자. 그렇게 지금은 서로 다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시댁에 웃음꽃만 피어났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처럼 저희 부모님도 오빠랑 새언니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손주들도 돌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 애들도 잘 봐주시고 동선회와도 자주 만나며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와 남편은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하고 서로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식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번 일로 정말 울고 웃으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누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죠. 그런 태도로 사과를 한다면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사람도 멋지지만 사과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그 사람을 내치는 건 사실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범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한 번쯤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우리의 삶도 늘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좀 더 배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도 사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